유해 발굴 안 하고 남감시 주소 만든 북통수. 하노이 회담 결렬, 북한 대규모 숙청 시작. 현지 시간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부근 다뉴브 강의 유람선이 침몰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은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긴급대책회의에 나타나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총 39명으로 증원해 파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안타깝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응을 보는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매우 껄쩍지근합니다. 강경화 헝가리 출국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순공감 순으로 소개해보자면 JHJH는 외교부 장관이 현장 지휘를 한다고? 해상 구조에 대해 뭘 안다고? 라 했고 이올은 무슨 현장 지휘를 위해 외교장관이 사고 현장을 가냐? 현지 수습팀 방해나 드는 거지 츠츠라 했고 용은 전문성도 없으면서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라. 괜히 가서 감나라 배나라 구조작업 방해하지 말고 나대지 말아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제구역이라고 적어놓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문은 왜 열어놓은 거죠? 참 그게 궁금해지네요. 31일 오후 2시 기준 가장 많이 본 네이버 정치 뉴스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강효상 논란 뒤 민주 39%대 한국 22% 지지율 격차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좋아요 266명보다 몇 배나 더 많은 1348명이 환하요를 클릭하며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공감순 상위 댓글 중 재규는 박근혜 낙하산 욕하더니 2년도 안 돼서 박근혜보다 더 많은 낙하산 꽂아버리고 청문 보고서 없는 임명강행 비판해놓고 이것도 2년 만에 능가해버리고 야당 대표일 때는 국가 채무 비율 40%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하더니 즉각 대통령 되니 40%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폭망시키고 6년 만에 한전 적자, 8년 만에 건강보험 적자, 10년 만에 국민연금 손실, 54조 꼬라박고 19년 만에 일자리 최악, 소득주도 성장으로 되려 하위소득계층 소득을 더 줄이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 폭망시키고 북한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 없고 좌좀들아 안 그래? 라고 팩트 폭격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을 향해 히스테리적 반응에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문재인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본과 상식을 지키라며 장군을 부른 지 반나절 만에 나온 멍군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겁박과 여당,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 29일 오전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자신이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한미일 동맹 간 한국 패싱 현상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공익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바짓가랑이 외교가 아니라 한미 관계가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에 대한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쟁점인 기밀 누설죄 위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한미 정상통화 내용 폭로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야당 의원은 정권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도 혁명화 조치, 즉 강제노역 및 사상교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소식통은 지난 30일 김혁철이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고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겐 미제 포섭돼 수령을 배신했다는 미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영철은 해임 후 자강도에서 강제노역 중이라며 김혁철과 함께 실무 협상을 담당한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도 결정적 통역 실수로 최고 존엄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도 근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김여정의 행적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근신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31일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등의 처형설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신설이 제기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최근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블루투데이는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던 북한은 작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 초소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전방 11개 지피감시 초소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설치한 감시 초소는 11개 지피에 포함되지 않아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이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지난달 1일부터 우리 군만 단독으로 유해 발굴 기초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달에 소형 감시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해당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측을 감시하는 데만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무색해지는 북한의 행동입니다. 일각에서는 북측에 더 적극적으로 공동 발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30일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반김정은 단체 전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이 김정은의 조카인 김한솔의 구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유조선은 공식 홈페이지의 영문으로 우리는 크리스토퍼 안이 석방되고 아드리안 홍에 대한 추격이 끝나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28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한솔의 구출 및 보호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 만입니다. 자유조선은 2017년 2월 자유조선 임시정부 예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 암살 직후 김한솔의 긴급 요청을 받았다며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김한솔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드리언 홍이 이 임무를 주도했고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직접 보호, 호위했다며 이들은 억압된 사람들을 돕고 구조하기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쓴 진정한 영웅들이며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장문은 김한솔과 그를 구출하는 데 참여한 자유조선의 멤버 크리스토퍼 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자유조선은 또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김한솔이 지도자가 아니며 그러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김한솔은 훌륭한 청년이지만 우리는 혈통을 바탕으로 한 세습적 리더십을 믿지 않는다. 바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일원으로 환영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김한솔 지도자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은 자유조선이 김씨왕조 세습 정권 시스템의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한솔의 존재는
반 김정은 체제 운동에 상당한 힘을 더해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 정권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 외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엄청난 충격과 호기심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조선이 보호하고 있는 김한솔의 존재는 주민들을 설득, 결집시키는데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엘리트 계층에게도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것이라며, 다양한 레벨의 청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길어봐야 20년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젊은 세대와 외국 문물을 경험하고 돌아온 노동자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태영호 전 공사는 현지 시간 2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2019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 사회의 변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북한 젊은 세대와 해외에 파견됐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젊은 세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로 파견됐다 돌아온 북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기존의 북한 사회와는 다른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김정은 정권이 2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 10년으로 예상하기에는 짧고 20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또 전 세계 북한 인권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이 실제 북한 주민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성영님, 송기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